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는 종목들 수익률 게임이 상당히 화려하게 좀 터졌던 좀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뭐 명인들의 복귀 또는 이제 절대 전략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 쌍두마차 전략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과 이제 IT 반도체를 메인 축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으로 이제 작은 축으로 이제 5G와 이제 OLED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제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이 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략을 하면서 왔습니다. 또 운이 좀 따라서 또 좋은 결과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는 시점마다 쫙 올라가니까 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이제 2,553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을 잠깐 좀 복기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 이제 2,460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정도가 되는데, 2,460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상방을 계속 열어놔야 된다. 그냥 계속 열어놓는 거야. 이게 2,600 갈지 2,650 갈지 그건 모르겠고, 그건 나중 가서 결과 나온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도 되고요. 지금 시장이 먹을 게 있느냐, 그리고 머니들이 어느 쪽을 향해서 수익률 게임을 펼치고 있느냐. 그래서 변두리에서 놀지 말고 시장의 좀 중심에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죠?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거를 해보자. 지금 코로나지 않습니까? 백신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64만 원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녹십자 22만 원대, 24만 원대, 녹십자 홀딩스 2만 4천 원대 추천드리고, 바이넥스도 한 2만 5, 6천 원 정도 추천드렸었다가 CMO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죠? IT 반도체 가운데 이제 테스 2만 5, 6천 원대, SK 하이닉스 8만 5, 6천 원대. 그래서 내가 녹십자를 알고도 놓쳤다. SK 케미칼을 알고도 놓쳤다. 삼성바이오를 알고도 놓쳤다. SK 하이닉스를 알고도 놓쳤다. 정석투자가 이 명인들의 복귀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이나 수급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반도체 낸드와 관련된 부분은 재고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좀 하면서 이제 낸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생산이다.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요거 관련된 주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CM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송도 쪽을 봐라. 송도에 어디 기업이 지금 뜨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쪽을 공략을 하신 분들은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놓쳤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되어서 DNA보다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게 RNA다. 그래서 7월 20일 날 모더나가 그다음에 이제 이 RNA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이 백신 이것이 나올까 말까, 이게 되게 시장이 좀 화두였었는데, 가장 문제였었던 이 약물 전달 시스템, 세포 안쪽으로 전달하는 이거를 해결했거든요. 7월 20일 날 해외 논문에 잡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방송 회원님들은 제가 해외 논문 보여주면서 왜 RNA와 관련된 주식과 녹십자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안 흔들리죠. 이게 메인축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CMO를 만약에 놓쳤다. 내가 녹십자를 24만 원 놓쳤다.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라도 사면 되잖아요. 그죠? 2만 5, 6천 원대.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놓쳤다. 그러면 하이닉스라도 사셔라. 테스라도 사셔라. 그것조차 놓쳤다. 그러면 RNA를 하시면 된다. 이게 시장의 중심이다. 모더나, mRNA, 화이자, mRNA, 샤노피, GSK, 그 다음에 독일의 케어백, 이제 발표되는 거 다 mRNA를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다. 내년도 상반기에 인크라시란
최초의 RNA를 기반으로 한 고지혈증 치료제. RNA 시장이 열린다. 기존 시장을 잠식할 거다.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점유율을 빼앗듯이 DNA, 그 다음에 RNA, 이 RNA 시대가 앞으로 기존의 어떤 이 바이오 제약의 패러다임을 중심에 설 거다. 그리고 이건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에스파 막 여러분들한테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 5만 5, 6천 원 정도에서 오늘 보니까 신고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 아이진하고 이 RNA 이거 생산한다고 하니까 막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식군을 했다면. 그래서 약한 거를 물타는 게 아니라 강한 쪽으로 점점 비중을 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뭉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럼 효율적으로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약한 주식 가지고서 계속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 그냥 막연하게 입 벌린 상태에서 사가 떨어지는 이런 어떤 소 뒷걸음질 치면서 수익 내는 이런 거 말고 진짜 멋있게 아 시장의 중심이 여기구나. 그럼 주위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중심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거를 배우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리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2460 이상에서는 계속 상방을 열어놔야 되고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냐면 2460을 이상권에 있으면 열심히 주도주로 순환매 거래를 하자. 요 이상권에서는 열심히 주도주로 순환매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간간히 낙폭주들도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매매할 수 있으면 하자.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코스피 시장 보면 이 거래대금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거래대금이 19조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10조에서 12조 정도 되다가 19조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7조가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7조 이상이. 그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또 다시 한 13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 5, 6조에 해당하는 자금이 또 사라진 거잖아요.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뭐 경마장으로 갔을까요? 카지노로 갔을까요? 아니면 해외 뭐 스포츠 토토로 갔을까요? 어디 안 갔어요. 코스닥으로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경마하고 싶어도 아니면 카지노 하러 가고 싶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격리 점점 단계 심각해지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돈은 있으시죠. 대출해 놓은 돈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집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적금 마련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 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주식시장 주위에서 계속 맴돈다니까요. 이게 먹을거리가 있는 시장이다 이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 간다. 2700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700 가더라도 여러분들 주식이 가야죠. 코스닥이 여기서 뭐 900, 950 간다. 여러분들 주식이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시장이 한 1, 2%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5%, 10%씩 급등하는 게 좋지. 계속 이렇게 소외받는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너무 슬프지 않냐 이거죠.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중심에 점점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순환매를 어떻게 돌릴 거냐? 기본적으로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녹십자 22만 원, 24만 원 아마 여기서는 추천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시세를 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경, 뭐 이토마토 통틀어서 제가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녹십자 9억 도스에서 10억 도스 정도 생산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SK 케미칼의 자회사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 이 계약을 했잖아요. 워크도스. 더 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풀로 돌릴 수 있는 게 워크도스니까. 남아있는 옵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녹십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틀려요. 동물 세포를 기반으로 위탁 생산은 가능하지만 미생물 세포를 기반으로 한 요 생산 불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이들 기업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놓쳤다. 그럼 RNA를 가라고 했잖아요. RNA 된 주식들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급등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실전에서 하나도 안 놓쳤어요. 지금도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는 거 끌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주도주 순환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 조건은 뭐가 있냐면 코스피 지수가 2460을 깨면 안 돼요. 2460이 무너지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2460 이상에 서 있으면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가도 돼요. 근데 2460이 깨졌어요.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많이 깨졌어요. 제가 방송 나올 때. 그럼 전 전략을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체크하세요. 2460이 깨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깨지면 수익 실현 좀 일부 하시고 현금을 조금 만드신 다음에 저랑 다시 이 시간에 만나요. 뭐 급하면 제가 공개 방송을 하더라도 그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뭐 절대 전략 하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죠. 저는 이게 유지가 되면 주도주 순환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쌍두마차는 수익의 쌍두마차. 바이오 제약. 이거는 바이오 제약. 그죠? 바이오 제약과 전 IT 반도체가 쌍두마차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큰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축을 얼마만큼 잘 수익 확보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를 잘할 거냐. 그러니까 박스권 대응을 얼마만큼 잘할 거냐. 요거거든요. 낙폭줄 얼마만큼 잘 공략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계좌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CMO 송도를 가보십시오. 송도를 가보세요.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이 위탁 생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앞에 인천공항과 가깝죠.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왔었을 때 뿌리기가 쉬워요. 생산 공정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고 있는 CM 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정부가 지원해 주잖아요. 삼성그룹과 셀트리온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일회성으로 끝날까요? 등락은 있겠죠.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중심 꽉 잡고 갈 겁니다.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자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십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CMO 요 업체와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에서 낸드, 테스, 엑시콘 신고가 가는 거 보셨습니까? 엑시콘. 제가 수요일날 진저시운 진단 하잖아요. 그때 엑시콘 관련돼서 한번 동영상 찾아보세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풀어드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IT 반도체와 관련된 포인트가 딱 잡히면 그쪽이 중심축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주도주 먼저 터졌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놓쳤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했죠? mRNA. 이거 다 뭡니까? 바이오 제약인데 뭐죠? 바이오 제약인데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생산? 코로나를 생산하는 그 기술 플랫폼. 근데 이게 내년도 JP모건 컨퍼런스 콜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 백신이 나온 다음은 뭐가 되느냐? 아니죠. 고지혈증 치료제. 이 mRNA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나오죠. 그리고 치매 끝났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절대 안 죽는다고 했죠. 자문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죠? 자문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FDA가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들 퓨처캠을 비롯해서 피플바이오 그다음에 젠백스 시세 어떻게 터졌는지 보셨죠? 저점 매도 의견을 준 사람이 있을 거고 저처럼 보유 사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결과 나왔죠? 핵심 본질 꽉 잡으면 그쪽이 메인축이 된 상태에서 주도주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가격, 차트, 수급,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들 노름 아니면은 뭐 그 뉴스들 이런 걸 쫓는 사람들, 결과가 다 나오는데 쫓는 사람들과 핵심 본질 꽉 잡고서
투자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확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업의 핵심 본질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차트도 보는 거고 수급도 보는 거고 거래량도 보는 거고 뉴스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mRNA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OLED, 그 다음에 이제 5G가 되겠죠. 5G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절대전력 연결한 거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전력 얘기했을 때 이제 살 때다.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세게 얘기하는 시점이 있을 거다. 10월 달 약할 거고 11월 둘째 주까지. 근데 11월 둘째 주 이후 제가 세게 얘기하는 시점이 있을 거다. 주파수 경매 요거 앞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게 뭐였을까요?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통신사하고 주파수 요 할당과 관련된 이 금액에 대해서 입장차가 커가지고 그것이 한 3.2주에서 한 3.9주 정도로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그게 중요했을까요? 그거는 막는 요소죠, 하락을. 미국 하원 법안 통과가 더 중요했습니다. 5G 지원, 미국은 법안이 어제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야죠. 그 키워드가 본질인데. 하원 쪽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5G 관련돼서 쟀던 업체들 있잖아요. 투자 시기를. 그런 업체들도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여유롭게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익 충분히 낼 수 있고요.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목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면 CMO 관련된 업체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64만 원대에서 63만 원대에서 한 80만 원대 가다가 80만 원대 한 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기간 조정 들어가고 있어요. 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면 저는 공략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어쨌거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은 등락 조정을 위해서 살짝 줄 수도 있다. 근데 죽는 조정은 아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공략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나왔으면 녹십자 홀딩스도 얘기해야죠. 여기에 뭐 지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옆으로 박스로 간다 봅니다. 터지기보다는. 시세 분출이 됐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가 24만 원, 22만 원 이때 추천했었을 때 시가총액이 한 3조 내외가 됐어요. 3조가 살짝 안 됐었어요. 한 2조 8천억, 2조 9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염병 퇴치연합 CEP하고 계약한 이 금액이 매출 증가 요인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조에다 1.5조 더면 한 4.5조 정도 되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근데 죽는 조정이 아니다. SK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죽이기보다는 위에서 횡보하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전 그런 구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럼 저점에서 고점에도 어떤 트레이딩의 어떤 대상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한번 시세 분출하고 나서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건데 더 가기 위한 조정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십자를 놓쳤으면 뭐 사라고 했죠? 녹십자 홀딩스를 사셔라. 녹십자를 22만, 24만 원 여러분들 추천드렸는데 놓쳤다. 그럼 녹십자 홀딩스를 사셔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시세가 터지잖아요. 거래대금이 붙으니까 녹십자 홀딩스까지 터지지 않습니까? 2만 4, 5천 원대에서 4만 한 9천 원대까지 뻥 튀잖아요. CMO 관련된 업체들이 녹십자 홀딩스를 기점으로 판이 퍽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관련된 모더나나 화이자와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되고 나서부터 번져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플랫폼? mRNA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에이스팜을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잖아요. 지금 한 8만 원대까지 갔었을 겁니다. 초반 6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6만 5천 왔다 갔다 하다가 급락하다 바로 살려보자. 한 방에. 그리고 올릭스가 신고가를 가요. 5만 5천 원, 5만 6천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뭘 기반으로? RNA를 기반으로. RNA 간섭 관련된 기술 플랫폼 커지실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무상증자, 호재죠. 물론.
그리고 기관들한테 투자 유치 받은 거 호재죠. 그런데 RNA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RNA이기 때문에. 모더나 뭐예요? RNA, 화이자, RNA, mRNA, 케어백, RNA, 사노피, RNA. RNA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진 같은 기업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RNA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이진하고 협력하면서 이거 RNA 생산한다니까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RNA다. 그리고 치매 죽는다? 안 죽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 자문위원 반대 의견 때문에 폭락 나왔던 시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문위원 의견이 중요한 게 FDA가 결정하는 거고, 이게 안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언제 알 수 있다? 내년도 3월 7일 날. 근데 죽는다 산다는 얘기를 왜 해요? 요번에 25에서 27일 젠백스를 기점을 해가지고 요번에 아두카마 관련된 치매 관련된 그죠? 코엑스 쪽에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두죠. 근데 치매도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화이자나 모이자 관련된 테마도 붙었었잖아요. 제일약품, 제일파마, 홀딩스 이런 테마도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돼서 녹집사 셀도 막 랠리가 나왔었고, 일신바이도 막 랠리가 나왔었고, 바이오 제약에 코로나 백신이라는 화두가 딱 중심이 있고, CMO가 있고, RNA가 있고, 주위에 뭐가 붙어요? 테마가 붙잖아요. 판이 커지는 거 못 느낍니까? 여기가 중심이죠. 이쪽만 여러분들이 공략만 잘했어도 수익률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대로 하신 분들이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죠. 그런데 기회가 또 있어요.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포인트는 자, 반도체, 삼성전자 우선 고공권에서 저는 머물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하이닉스, 테스 얘네들이 뻗기보다는 이제 엑시코는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SK 머티리얼즈 이쪽으로 전 번진다고 보거든요. IT 반도체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그래서 IT 반도체 메인축은 이쪽 위주로 계속 하시면 되는데 탄력은 조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자금들이 저는 5G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5G로 갈 거다. KMW. 5G 쪽으로 이제 이 자금들이 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언제 얘기했냐면 요때 얘기했어요. 요때 수요일 날. 요날 얘기했어요. 요날. 절대 전략 연결한 거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 하지마 했어. 물 타지마. 물은 어떤 거 타? 물은 어떤 거 타, 여러분? 바이오 제약을 물 타라, 차라리. CMO를 차라리 물 타라. 비중을 늘리고 싶어 RNA를 비중을 늘리셔라. 신규 공략하고 싶으면 차라리 IT 반도체를 하셔라. 낸드 하셔라. 테스 하셔라. SK 하이닉스 하셔라.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하고 IT 반도체 실컷 수익 낸 다음에 걔네들 수익 병행되면 그 현금 만들면 제가 5G 관련돼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시점이 있을 거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급해지죠. 누가? 기관 투자가들이. 그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왜냐면 이제 하원 이 표결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미리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었고 오늘 이야기했었죠. 71,500원. 근데 잘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한 시점부터 올라갔어요. 녹십자 홀딩스 제가 말한 시점부터 올라갔습니다.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핵심 키워드에 반응하는 주식이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주식 투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5G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KMW 72,000원대에서 73,000원짜리 안착되는지 보세요. 다음 주 안착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추세 전환 시도까지 저는 나올 수 있다. 그 근방까지. 그러면 5G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비중을 담을 때가 될 거다. 그리고 11월 말에 이제 왕이 부장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인 중국 소비주들도 잠깐 트레이딩이 된 상황은 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12월 8일 전까지.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인 축은 바이오 제약과 IT 반도체 쌍두마차 큰 축으로 가고 작은 축, 소축, 순환매입 포인트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애매하거나 잘 모르면 그냥 현금 들고 계시다가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복귀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하세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투자 습관을 들이셔야
그래야 결과가 좋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